기초 조형, 오늘 기초 조형에 대해서 할 거고, 소재를 제안받았을 때 그 각각의 요소를 결합하고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뭐 조형미 말고 자연미라고 있거든. 자연미는 뭐냐, 자연에도 질서와 규칙이 있다. 나무 껍데기나 식물의 어떤 인맥, 눈 결정체를 봐도 육각 모양으로 막 이렇게 쪼개져 있단 말이야. 그런 질서와 규칙이 있고, 거기서 이제 뽑는 아름다움들이 있고, 그걸 자연미라고 하고, 미술학원에서 조형미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지. 꼭 어떤 실기 유형이 아니고, 기초조형 그 국민대 유형이 아니더라도 조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시각화해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조형미는 사람이 자연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과 생각, 감정을 담아서 인공적으로 창조한 조형물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조형미에는 미적인 요소와 원리가 있다. 조형 요소는 기본적으로 점, 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양감, 공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형의 원리는 비례, 균형, 조화, 율동, 대비, 강조, 변화, 통일. 쌤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재미삼아 얘기하거든. 조형 요소를 배치하고 조합하는 방식,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점선면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 오늘 수업에 들어갈 거는 결합, 분해조합이라는 말들도 되게 많이 썼죠. 근데 오늘은 결합에 대한 내용이야. 조형미 있게 어떻게 결합해내는가. 타이틀을 뽑자면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 이렇게 말을 할게. 이 각 요소의 개념을 먼저 익히고, 이 관계가 성립된 형태를 창작해 볼 거야. 먼저 주체적인 요소. 주체적인 요소는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크기, 형태, 부피, 면적 등을 차지하며 몸통의 역할을 맡아. 너희들이 만든 어떤 그 결합체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주체적 요소가 될 거고, 부수적 요소는 그 주체적 요소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형태적인 단순함을 보완한다. 일반적으로 그 부수적 요소의 축이 주체적 요소의 축과 다른 방향을 할 때 이 효과는 극대화가 된다. 다른 결을 가진, 다른 특징을 가진 아이를 살짝 넣어준다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 종속적 요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작은 요소이면서 그 두 가지의 어떤 형태적 단순함을 보완하며 꾸밈의 역할을 한다.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할 거야. 지금 주체, 부수, 종속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기초 때 점선면으로 배치했던 거 생각하면 종속적 요소는 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림으로 옮길 때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정확하게 좀 나눠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비례를 유지해야 하며, 그 비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대략적으로 5대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옷을 입을 때 글쎄 뭐 다리 길이를 중요시 해가지고 그 비율이나 비례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 그 인체의 비율로 따졌을 때 선호하는 비율이 있을 거야. 그것처럼 조합물을 만들 때 조형미가 느껴지는 조합체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역동성이 적다, 강조가 되지 않는다, 긴장감이 없다, 너무 뚠뚠하다, 이런 식으로 그 비례에서 오는 느낌들이 있어. 이거를 육면체로 우리가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재로 넘어가야지. 표현하기 어렵고 그냥 그려도 사실 멋이 있는 소재부터 주면 이 연습이 안 돼, 조형 연습이. 그래서 육면체로 먼저 할 건데, 비례가 주체, 부수, 종속을 정했을 때 5대 4대 1. 그래도 이 비례는 절대적인 미의 그 기준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고, 실패의 확률이 적다.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 주관대로 이제 변화할 수가 있어. 이 수업은 왜 해야 될까? 나는 표현을 빨리 하고 싶은데 육면체나 이런 수업들을 왜 해야 할까? 중요성을 얘기해 주면, 너희들이 그리는 이 형태의 비례는 관찰자, 즉 평가자로부터 시각적 흥미를 끄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가장 먼저 선투되는 거기도 해. 채색이나 표현에 앞서서.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조합되는 형태 간의 상대적 비례와 역할은 충분히 고민하고 스케치를 들어가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수업이 여기서 강조하는 상대적 비례라는 거를 키우는 좋은 훈련이 될 거야. 멋있는 개체를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싶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 훈련이 돼야 너희들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소재를 받았을 때 균형적으로 잘 비례를 맞춰서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유의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알려준 이유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수업에. 각각의 형태가 결합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최대한 가려지지 않게 한다. 우리 육면체의 세 개를 조합을 할 건데, 이게 육면체 위에 얹히잖아? 너무 가려지지 않게.
이음새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면 되고, 가장 흥미로운 형태가 주체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너무 재밌는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특징이 안 되지. 그 조합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걸 주체적 요소로 써주면 돼. 조합물을 만들 때 부피, 비례, 특성을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를 고려해서 형태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뭐 큰 몸집이 있으면 주체적 요소에 가느다란 아이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특징을 서로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세 개의 형태가 엉겨붙어 있진 않게 해줘. 정확한 이음새, 견고함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게 엉겨붙어 있는 것은 피한다. 4절 화지에 이제 연출을 할 때 공간상의 흥미로운 움직임, 역동성을 위해서 사선축을 이용해 준다. 우리가 훈련을 할 게 두 가지거든. 육면체로만 수업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육면체 이외에 원기둥으로 수업을 한 것도 있어. 그리고 이거를 형태를 완성을 하면 하나는 소묘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질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나무, 뭐 금속, 유리 등의 어떤 재질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 경력이 있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시범이 없으면 내가 기초 질감을 표현할 수 없다. 혹은 샘플이 없으면 나는 그릴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우리 수준에서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표현들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릴 수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배워온 질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채색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